퀀텀 컴퓨팅 회사 아이온큐 이 회사 최신 분기 실적 발표 보셨어요? 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던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죠. 네, 매출이 무려 222%나 늘었고 목표치마저 37%나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이게 퀀텀 기술이 이제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222% 성장이란 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퀀텀 분야가 이제 뭐랄까 실험실 단계를 진짜 벗어나서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아, 상업적 가치 창출의 신호다. 네, 특히 이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업화 속도에서 아이온큐가 지금 한 발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아이온큐의 최근 행보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적 도약, 또 이들이 그리는 퀀텀의 미래까지요.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분명히 흥미진진한 세계잖아요. 여기서 아이온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뭔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온큐가 발표한 여러 지표들, 또 기술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요. 이 회사가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재무 성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3분기 매출이 3,990만 달러. 네,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고 자체 최고 예상치도 37%나 웃돌았어요. CEO 니콜로 드마시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초과 달성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하하, 그럴만하죠. 연간 매출 전망치도 1억 달러를 훌쩍 넘겨서 1억 600만 달러에서 1억 1000만 달러 사이로 이렇게 올려 잡았습니다. 사실 퀀텀 업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출 성장,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직 대부분의 퀀텀 기업들이 뭐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적인 초기 계약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온큐는 실제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수요가 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매출의 30%가 해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해외 비중.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100% 미국 중심이었거든요, 매출 구조가. 근데 이제 유럽, 아시아 이런 쪽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수출이 늘었다. 이걸 넘어서 글로벌 퀀텀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넓혀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도 보니까 아주 든든해 보이던데요. 9월 말 기준으로 15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10월에 또 20억 달러를 추가로 유치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채 하나 없이 35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이 넘는 현금을 그냥 쌓아두게 된 거네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실탄은 뭐 정말 두둑하게 챙긴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퀀텀 컴퓨팅처럼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정말 막대한 자본하고 시간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야에서는 이 현금 보유고가 그냥 바로 경쟁력입니다. 아, 현금이 경쟁력이다. 네, 아이온큐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년간 아주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또 생산시설 확충, M&A, 글로벌 시장 공략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특히 요즘처럼 좀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서 경쟁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한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뭐 돈을 버는 만큼 쓰는 돈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기준으로 보면 운영 비용이 2억 870만 달러나 됐습니다. 네, 비용도 꽤 컸죠. 특히 연구개발 R&D 비용이 6,630만 달러, 그리고 주식 기준 보상 SBC라고 하죠. 이게 7,290만 달러로 꽤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갭 기준 주당 손실은 3.58달러로 나왔고 뭐 조정된 주당 손실은 0.17달러, 조정 에비타 손실은 4,890만 달러였습니다. 손실도 꽤 크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손실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갭 기준 손실이 커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요. 실제 현금 유출하고는 좀 거리가 먼 회계상 비용들 때문이에요. 회계상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준 스톡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주식 기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발행했던 주식 워런트의 공정가치 평가 변동 같은 거요. 이게 이번 분기 손실에 주당 마이너스 2.99달러 영향을 줬거든요. 이런 비현금성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닌데 장부상으로는 손실로 잡히는 항목들. 그렇죠. 그리고 특히 R&D 비용이 작년보다 거의 2배 늘어난 점, 또 주식 보상 비용이 크다는 점, 이건 아이온큐가 미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상 손실은 좀 커 보이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고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 현금 흐름에 더 가까운 조정 주당 순손실이나 조정 이비타 손실 같은 지표를 더 주목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조정된 수치들을 보면 여전히 손실 상태이긴 하지만 그 규모는 계획 손실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이건 현재의 손실이 마구잡이로 돈을 써서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계획된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무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기술적 성과로 넘어가 보죠. 아이온큐가 이번 분기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거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99.99%의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이른바 4-9를 달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4-9s, 즉 99.99% 충실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0,000번의 연산을 시켰을 때 에러가 단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정확도예요. 와, 10,000번에 한 번. 네. 비유하자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계장인이 부품 10,000개를 조립하는데 실수 하나 없이 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정말 대단한 정밀도네요. 근데 이 충실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퀀텀 컴퓨팅에서요? 라는 아주 불안정한 양자 상태를 제어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충실도가 낮으면 계산 결과가 막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거죠. 아, 오류 보정에 자원이 많이 든다. 네. 특히 두 개의 큐비트가 상호작용하는 2큐빗 게이트 연산. 이게 퀀텀 알고리즘의 핵심인데 이 연산의 정확도, 즉 충실도가 높아야만 복잡하고 긴 계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4-9 수중의 충실도는 오류 정정 코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구현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 적은 수의 물리적 큐비트로도 강력한 논리 큐비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논리 큐비트. 네, 그러니까 실용적인 대규모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게 퀀텀 컴퓨터의 실용화 그리고 대규모화를 앞당기는 핵심 열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 4-9 충실도를 달성한 플랫폼이 바로 칩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칩 기반이요? 네, 아이온큐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거기서 확보한 EQC,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큐빗 컨트롤 기술과 관련이 깊은데요. 아, EQC 기술? 네,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해서 큐비트 칩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그냥 실험실 수준의 성과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대량 생산과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 위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와, 반도체 공정으로요? 네. 아이온큐가 스스로를 대중시장 퀀텀 컴퓨팅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그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김에 새로운 시스템 이야기도 좀 해보죠. AQ64 성능의 템포 시스템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가동이 들어갔다고요? 아, 네. 템포 시스템. 이게 경쟁사의 상용 초전도 시스템보다 연산 공간이 36배나 크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Q64 연산 공간 36배. 좀 어렵네요. 네, 용어가 조금 어렵죠. AQ는 알고리즘믹 큐비트의 약자인데요. 그냥 큐비트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오류 보정을 다 고려했을 때 실제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 큐비트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실제로 쓸 수 있는 큐비트. 네, AQ64라는 건 그만큼 더 복잡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뜻이고요. 연산 공간이 36배 크다는 건 어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가 경쟁 시스템보다 압도적으로 넓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의 범위가 넓다? 네, 비유하자면 훨씬 더 큰 작업대랑 더 정밀한 도구를 갖게 된 셈이라고 할까요? 고전적인 슈퍼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의 계산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 CEO 니콜로 드마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게 생각나네요. 아이언큐의 보편적이고 완전 얽힘 상태를 활용하고 게이트 기반인 퀀텀 컴퓨팅만이 진짜 퀀텀 컴퓨팅이다. 소위 퀀텀 연감 방식이나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은 장난감 기계에 가깝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기술적 성과에 기반한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죠. 게이트 기반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는 반면에 특정 문제에 최적화된 어닐링 방식이나 아날로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범용성 차이. 네. 아이온큐는 자신들의 이온 트랩 방식하고 이 게이트 기반 접근법이야말로 진짜 퀀텀 컴퓨팅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고 결국 이게 표준이 될 거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기술 방식들도 각자의 장점이나 발전 경로가 있겠지만 아이온큐는 자신들의 기술 로드맵하고 성능 우위를 매우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차세대 시스템 계획도 나왔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세대 256큐비트 머신이요. 네, 6세대 머신. 아까 언급하신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EUQS 기술을 통합하고 이것도 4-9 충실도를 목표로 한다고요. 네, 이 6세대 머신은 아이온큐의 기술 로드맵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EUQC 기술의 완전한 통합이에요. EUQC 통합? 네, EUQC는 개별 큐비트를 레이저 대신에 반도체 칩에 있는 전극으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레이저 대신 전극으로. 네, 이걸 통해서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더 많은 큐비트를 집적하고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 방식을 활용해서 이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확장성 문제 해결. 그렇죠. 즉, 4-9 수준의 높은 충실도를 유지하면서 마치 CPU 코어 수를 늘리듯이 큐비트 수를 256개, 나아가서는 수천, 수만 개로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돼요. 단순 퀀텀 컴퓨팅 회사가 아니라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사이버 보안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 퀀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EQC 말고도 벡터 아토믹이라는 센싱 기술 회사도 인수했더라고요. 네. 이 인수합병은 아이온큐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개별 퀀텀 컴퓨터 하드웨어를 파는 걸 넘어서서 퀀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전이죠. 통합 솔루션. 네. 예를 들어서 강력한 퀀텀 컴퓨팅 능력에 더해서 뚫리지 않는 양자 암호 통신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극도로 정밀한 특정이 가능한 퀀텀 센싱 기술, 이 모든 걸 융합해서 차세대 사이버 보안까지 책임지는 토털 퀀텀 솔루션 제공 기업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와,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보안까지 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벡터 아토믹의 그 센싱 기술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벡터 아토믹은 원자시계하고 원자간섭계를 이용한 초정밀 센서 기술의 강점을 가진 요소입니다. 원자시계, 원자간섭계. 네. 이 기술은 PNT, 그러니까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엔드 타이밍, 즉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GPS 없이도 또는 GPS가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극도로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GPS 없이도요? 와. 네. 그래서 차세대 항법 시스템이나 국방 분야에서 GPS 스푸핑, 그러니까 GPS 신호 조작에 대응하는 기술로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고요. 아, 국방 분야? 네. 골든돔 같은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퀀텀 센싱 기술은 지하자원 탐사나 의료 영상, 기초과학 연구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퀀텀 네트워킹이나 사이버 보안은요? 그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퀀텀 네트워킹은 양자 상태를 원격으로 전송하고 얽힘을 공유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바로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키 분배, QKD라고 하죠.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의 기반이 됩니다. 아, QKD? 네. 미래의 강력한 퀀텀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 암호 체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양자내성 암호 일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QKD는 금융, 국방, 통신 등등 보안이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아이온큐는 이런 컴퓨팅 파워와 함께 이런 보안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퀀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죠. 원스톱 플랫폼. 네, 실제로 이런 통합 전략 덕분에 아이온큐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IPO 이후에 30배나 늘어나서 1,100건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기술적인 해자를 아주 깊게 파고 있는 셈입니다. 와, 1,100건 이상. 대단하네요. 이런 야심찬 전략을 실행하려면 리더십도 중요할 텐데요. 보니까 미 우주군 창설을 주도했던 제이 레이먼드 전 장군을 이사회에 영입하고 또 전 NGA, 그러니까 국가지리공간정보국 국장이었던 로버트 카딜로가 이끄는 아이온큐 페더럴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특히 정부나 국방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이다. 네, 특히 퀀텀 기술은 국가 안보나 경쟁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 계약이라든지 국방 관련 프로젝트 수주가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레이먼드 장군이나 카딜로 전 국장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들의 합류는 정부기관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또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인맥과 경험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골든돔 같은 수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의 입지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아이온큐 스스로도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넘치죠. 스스로를 퀀텀 분야의 지배적인 세력, dominant force, 더 유일한 완전한 퀀텀 플랫폼, only four stack 퀀텀 플랫폼, 심지어 퀀텀계의 엔비디아 of 퀀텀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니까요. 네, 퀀텀계의 엔비디아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죠.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 제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골든돔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기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자신감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몇 가지 축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적인 매출 성장과 재무 건전성 확보. 네. 둘째는 4-9 충실도 달성이나 EQC 기반 확장성 확보 같은 뚜렷한 기술적 우위. 기수 우위. 그리고 셋째는 인수합병을 통한 통합 플랫폼 전략 구축. 이 세 가지죠. 아, 세 가지 축. 네, 단순히 칩만 파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다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그 퀀텀계의 엔비디아라는 표현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서언나 롤렉스 같은 유명 기관, 기업하고 함께 도시 전체 규모의 퀀텀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요.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실제 상용화나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스위스 프로젝트도 있군요. 그럼 대규모 정부 계약이랑 글로벌 확장이 앞으로 아이온큐 성장의 양대 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30%까지 늘었고 호주,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 중심으로 파트너십과 사업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2028년까지 1600개의 오류 보정된 논리 큐비트, 그리고 2030년까지는 무려 8만 개의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8만 개요? 와, 네, 이게 경쟁사들보다 한 5년 정도 앞선 일정이에요. 5년이나요? 8만 논리 큐비트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 8만 논리 큐비트 머신의 예상 제조 비용이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미만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8만 큐비트 기계가 400억 미만이라고요? 네, 예상 제조 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성능의 퀀텀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와. 이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Total Cost of Ownership, 이걸 낮추면서 강력한 퀀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시장 확산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네요. 기술 로드맵의 파급력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 아이언큐 퀀텀 컴퓨팅 부문 사장인 크리스 밸런스가 그런 비교를 했었잖아요. 2026년에 나올 256큐비트, 그러니까 AQ64 이상 시스템의 연산 능력을 따라잡으려면 현존 최강 GPU인 엔비디아 H100이 10의 20제곱개. 네, 1 뒤에 0이 20개 붙는. 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하고 이 GPU들을 다 돌리는데 지구 전체 발전량의 10억 배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비교했었는데요. 네, 그 비교는 퀀텀 컴퓨터의 잠재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물론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이언큐가 만들려는 퀀텀 컴퓨터는 단순히 현재의 슈퍼컴퓨터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는 인류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계산 능력. 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새로운 촉매나 배터리 소재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금융 모델을 최적화하는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와, 정말 미래가 기대되네요. 오늘 IONQ의 3분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록적인 재무 성장하고 탄탄한 재정 상태부터 시작해서 4.9이라는 세계 신기록급, 큐비트 충실도 달성, 또 EQC 기술을 통한 확장성 확보, 템포 시스템 조기 가동, 그리고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을 다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 마지막으로 퀀텀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그 야심찬 미래 로드맵까지.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IONQ는 이번 분기 발표를 통해서 퀀텀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그리고 자사의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기술적 성과들이 단순한 실험실 결과가 아니라 실제 칩 기반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고 또 반도체 공정을 활로한 양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퀀텀 컴퓨팅이 더 이상 그냥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어쩌면 당신이 속한 산업과 사회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네, 신약 개발이 빨라져서 난치병 치료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소재 개발로 에너지 효율이 혁신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현재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죠. 정말 많은 변화가 가능하겠네요. 네, IONQ와 같은 이런 선도 기업들의 빠른 행보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막연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성과 하나하나가 퀀텀 기술 상용화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릴까요? 퀀텀 컴퓨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우리 세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